교통사고로 인한 목 통증이 별것도 아닌데 뇌진탕을 일으켜서 갑자기 뇌출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전신마비가 생긴다든지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교통사고로 인한 목 통증은 왜 잘 낫지 않고 후유증이 생기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 병원에 있다 보면은 제일 곤란한 환자들이 사실 교통사고 환자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환자분들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어 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별 이상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또 그리고 막상 우리가 진단서를 써달라고 하면은 교통사고로 인한 목 통증은 보통 2주, 길어야 3주거든요. 특히 3주를 쓰려고 하면은요, 어떤 경우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왜 당신 3주씩이나 썼냐고. 보통은 2주면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들을 잘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치료도 잘 받지 못하면서 이제 만성 통증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주위에 이런 교통사고 때문에 목이 아픈 사람들을 보시면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게 공감이 가실 거예요. 우리가 목이 뼈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의학적인 용어로 염자라고 얘기를 해요. 염자. 갑자기 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목이 삐끗하든지 허리가 삐끗하다든지 이제 그런 건 이런 근육이나 인대가 갑자기 놀라서 이제 생긴 이제 그런 염자죠.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로 인한 염자 같은 경우는 경우가 좀 틀립니다. 교통사고는 굉장히 충격이 심하게 나가잖아요. 이 충격을 받을 때 이 연부 조직이 놀라가지고 눌렸다가 완전히 근육 인대가 다 파열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염자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인한 염자는 일반적인 염자보다는 훨씬 더 충격이 큰 거예요. 설사 우리가 MRI를 찍어도 MRI 상에서는 나타나는 게 없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나이가 한 35세, 40세 되면은 MRI 찍으면은 거의 퇴행성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정상으로 안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를 당해도 당신이 원래 갖고 있던 병에 조금 충격이 가했을 뿐이다 라고 해서 본인 과실이 무려 50%, 정말 나쁘면 70%. 그러니까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옛날에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는데 단지 교통사고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이 교통사고로 인한 그 법이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환자가 어느 정도는 이제 불편을 받고 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뭐 그건 뭐 제가 어떻게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교통사고 때문에 생기는 이런 보상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치료나 예방에 앞서서 어떤 식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났는지를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아니면 뒤에서 내 차를 꽝 하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제 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꽝 박으면 그 다음엔 뒤로 내려가죠. 목이 갑자기 쫙 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넘어가고 그 다음엔 따가착 쓰니까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앞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가 다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뒤에 있는 뒷목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가 다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양쪽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말하면 이제 골병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아주 심한 경우는 이쪽에 있는 이제 흉쇄 유돌근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게 찢어진다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허리 목하고 그 등하고 받치는 이제 근육까지도 손상이 되면서 목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심한데 이제 이런 거에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뇌진탕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뇌진탕. 나는 머리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머리 하나도 닿지 않고 목만 부딪혔는데 왜 뇌진탕이 생기는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 뇌를 잘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뇌 척수액이라는 거 이게 들어보셨어요?
뇌의 주위를 싸고 있는 물입니다. 이 뇌는 그런 그 물 속에 둥둥 이제 떠 있는 이제 상황인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머리가 뒤로 제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뇌는 앞으로 내려가지고 딱 여기서 한번 땅 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뇌진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목이 갑자기 제껴지면서 이 뇌가 뒤에 있는 이 머리뼈를 딱 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뇌진탕이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양쪽에서 뇌진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뇌진탕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뇌에 있는 압력이 증가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갑자기 뒷목이 아파요. 뻐근하고. 그리고 그 뇌압이 올라가면은 갑자기 토하는데 이제 토하는 게 그냥 이렇게 스물스물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제트기처럼 팍 나와요. 또 하나는 딱 앞을 보는데 눈이 막 이렇게 그 사물이 두 개씩 보여요.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면 그건 초응급이기 때문에 빨리 오셔야 하고 갑자기 이 팔이 저릿저릿하고 사지가 저릿저릿하고 갑자기 전기가 찌릿하면서 목부터 다리까지 내려가는 증상이 생긴다. 이제 그러는 목의 신경에 압박되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만사 제쳐놓고 빨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되세요. 이제 하급성이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일주일이 지난다든지 그때 좀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빨리 오셔야 돼요. 오히려 그때가 더 위험한 게 평소에 이상이 없는데 갑자기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거 뭐 시간 지나면 뭐 낫겠지라고 방치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진짜 위험하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3대 증상과 갑자기 온몸에 전기가 쫙 내려가는 듯한 증상이 나타나면은 그때는 무조건 시간에 상관없이 빨리 병원에 오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